64번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왔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자, 금전, 현물 등의 직접 지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계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생계지원이 있고, 두 번째 의료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그 밖의 지원이란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어딜까요? 교육 지원이 되겠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연계 우리가 하면 간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간접 지원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 것은 주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입니다. 기초연금법의 제정연도 2014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명이 변경된 것이 2014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1. 기준연금액과 2.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급여를 받은 분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연금액은 2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조금 더 올랐거든요. 20만 2,600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각 20%씩 감액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5년마다 합니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 5년, 그리고 소멸시효 5년 정리하셔야 됩니다. 3년이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되어 소멸된다. 이걸 뭐라 하죠?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5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멸시효도 5년, 장애인연금의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별도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1999년에 제정되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 카드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의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자매는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되지만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안 돼요. 저로 말한다면 처형, 처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남, 처제도 안 되고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자녀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부모, 직계존속 당연히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조부모도 됩니다. 왜냐하면 촌수가 없어요. 직계열족이라고 하면 돼 있지 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지 1촌, 2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부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되고 조부모도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자녀가 되죠. 및 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및 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위 며느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소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된다 했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 여기 해설해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직계비속, 거기에 바로 이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 있는데 이 직계비속에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들어간다는 거죠.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들어간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하였을 때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지금은 배우자인데 재혼해서 배우자인데 그 전에 직계비속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도 피부양자에 포함시켜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것은 재혼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재혼가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만 쓰면 되겠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피부양자의 범위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6번의 답은 1번입니다.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법 1986년의 제정,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죠. 숫자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가입자 할 때 제외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외 대상자의 연령이 있는데요. 블랭크 이상, 블랭크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몇 세 미만, 27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제외라고 써야 되겠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이전에 납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켜주는데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 복무 중인 자,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